지금 잘 사는 나라를 넘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더 인사이드 김우진입니다.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시대 신동력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지도 오늘로 꼭 1년입니다. 강원도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을 강원도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특집 생방송 더 인사이드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이기원 부단장님 그리고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김원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나아질까, 일자리는 많이 좀 좋아질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올 하반기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원동 교수님. 예, 참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실 텐데요. 그렇게 기대처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한 이후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가세하면서 수도권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됐고 내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일부 지역을 빼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적용이 된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선뜻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반기에도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기원 부단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물론 이제 그런 전망이 이제 있는 가운데 이게 실제 지표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라 전체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경제 동향을 봐도 이제 지표는 분명히 이제 파란불입니다. 이제 실적과 전망 모두 이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고 생산 활동도 개선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의 가능성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그다음에 전통시장 그쪽에 이제 체감 경기는 이제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향후 전망은 이제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들 이제 지표가 나와 있고요. 예. 생산이나 출하 지수도 이제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총 전력 판매량, 자체는 전년 동월이나 전월 대비해서 좀 감소하고 있어서 이게 좀 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총 전력 그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전월 대비는 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개선되고 있는가 하는 여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고용 면에서 취업자도 늘어나고 또 고용률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총량적인 여건은 개선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또 노인층 일자리가 중심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세부 내용이 또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네, 소매 판매액 지수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증가세도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되고 있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도 우리 강원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수출은 또 이제 의료용 전자기기,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수입은 최근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점차 이제 예전의 그 장기적인 추세를 도로 찾아가고 있고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이제 신선식품 쪽에 그 가격 폭등이 이제 물가 상승세를 주도하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생활에는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이제 경기 상황이 좀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향후 이제 경기도 좀 개선되겠다 이렇게 해서 경제 주체들이 갖고 있는 현재 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전망도 좋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예. 갖고 있는 걸로.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몸에 이제 참 와 닿지 않는 이유는 이 지표들은 다 이제 소위 평균에 이제 기초를 둡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잘 되는 데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어려운 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잘 되는 것 때문에 평균이 높아진 것처럼 우리가 착시를 현상을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 주제로 좀 들어가 볼게요. K-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 회복과 대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미래 키워드를 찾자는 건데 오늘 오전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1주년을 맞아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단장님께서 핵심 내용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단장님, 핵심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을 시행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극복하고 경제와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작년에 우리가 한국판 뉴딜 1.0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160조 원을 투입해서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등등등을 이제 작년에 발표했었는데 금년에 그리고 이제 그 큰 축을 보자면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다음에 그린 뉴딜 거기에다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하나의 밑바닥에 한 바탕으로 이제 놓고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것이 단순히 그런 제도적 기반만 마련하는 게 아니라 고용 상황도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한 여건도 개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기니까 이걸 아예 휴먼 뉴딜로 그래서 이번 2.0에서의 큰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외에 사회 안전망 강화를 아예 그 휴먼 뉴딜로 이제 격상을 시켜서 세계의 뉴딜 축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예산도 160조 원에서 220조 원 수준으로 이제 대폭 확대를 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역시 그 간접적인 일자리 수도 기존 우리 1.0에서의 190만 개에 더해서 60만 개가 더 추가되는 그럼 이거 총 한 2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난 주로 이제 우리 강원형 뉴딜이란 이것은 이제 결국 이제 지역 균형 뉴딜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과를 좀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 효과가 높은 사업을 이 뉴딜에 편입해서 우수한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부단장님께서 1년 전에 나왔던 이제 1.0과 2.0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원동 교수님 2.0 보셨죠? 오늘 발표가 됐는데 1년 전하고 바뀐 점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사실 자세하게 이기원 교수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요. 조금 중복은 됩니다만은 앞서 이제 조금 먼저 짚어보면 약간의 그 배경 부연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루즈벨트 1930년대 이 대공황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나왔던 그 발상을 여기 이제 차용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차이는 그 당시에는 이제 대규모 땡검설 같은 토목공사 위주의 어떤 부양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동안의 사회 변화를 반영해서 인터넷 정보화 시대 이미 한 20여 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뉴딜도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뭔가를 시도해보자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은 아무래도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코로나 이거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린 뉴딜을 이제 강조하게 되었다. 이제 일단 그 앞부분의 얘기는 뭐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이제 오늘 이제 1주년 맞이해서 휴먼 뉴딜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0, 이 한국판 뉴딜 2.0에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 본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당연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층의 또 뭐 주거 문제라든가 교육비 문제라든가 또 아동 지원 문제라든가 이 각 층별로 안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인간 중심에 좀 초점을 두고 뭔가를 좀 기획을 좀 해보자 이런 걸 아마 휴먼 뉴딜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이런 차원에서 좀 새롭게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추가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 K-뉴딜이 지역에 잘 정착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많은데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단장님?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역 뉴딜로 살려내서 한국판 뉴딜을 더욱 수준 높게 진화시켜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지역 균형 뉴딜의 이제 핵심인데요. 이거는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하는 건 결국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 발굴과 확산을 이제 주도해야 합니다. 작년 10월에 발표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이제 강조하신 바도 바로
그 지역 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 같은 해 이제 7월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계속적으로 진화해 나갈 그 중심에는 바로 지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정부가 지역 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겠다. 그걸 거듭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지역의 주도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 것인데 지역 균형 뉴딜은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이제 주관하도록 그렇게 이제 일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좀 중앙 정부가 기획한 그 틀에 따라서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럼 거기 따라서 지방 정부들이 신청하고 또 평가를 거쳐서 선정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아직 그대로 가고 있는 셈인 거죠. 예. 그래서 균형위에서는 이제 이런 지역 주도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이란 제도를 또 도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 현재 좀 진행 중이고 거의 마무리 지어가는 중이고 지금까지도 금년에도 선정이 됐던 이제 생활 SOC 복합화 사업도 사실은 보면 다부처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 주도성을 살리려면 지역이 기획을 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과감하게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김원동 교수님. 예.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시간을 하려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게 지역 뉴딜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뭐를 해야 되느냐, 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에서 뭔가를 발전적인 것을 하려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내부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화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건 상당히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자원을 이제 또 많이 흡수해서 그것 또한 이제 결합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부족한 자원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이다. 그러면 약간 이게 우리가 정치사적으로 좀 소급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번에도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지역 뉴딜이라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연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떠오르는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기조로 내세웠던 게 하나는 지방 분권이고 또 하나는 국가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지방 분권은 뭐 잠깐 차치하고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있다. 그럼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자원들을 지방으로 전환 배치하자. 그랬을 때 민간 기업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권력으로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킨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유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지역의 곳곳에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세웠던 게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었고 당시 수도권에 한 350여 개 공공기관이 있었었죠. 5% 됩니다. 전체 공공기관에. 이 중에 한 170여 개, 뭐 정확히는 초기에는 176개였는데요. 한 절반 정도를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럼 지방이라고 해도 강원도만 해도 18개 시군이 있는데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이전을 시킬 거냐? 그래서 나온 게 혁신도시죠. 한 군데다 혁신도시에다 몰아간 거죠. 예. 그래서 강원도도 13개 공공기관이 이제 이전이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가 역시 이번에도 지역 뉴딜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가동시키려고 한다면 과연 이제 공공기관이 각 지역에서 소개의 목적을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가, 뭐가 잘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지금은 점검해보고 새로운 내용의 이러저런 것보다는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추상적이고 공허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중앙정부는 진정으로 지역의 자립형 지방화가 가능하고 또 그다음에 지역 뉴딜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려고 한다면 중앙정부 자체가 이런 그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이전 정책들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계된 부분들을 한번 예. 철저히 점검하는 그런 노력을 남은 임기 동안에 해야 된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나누면서 부단장님께서 지역 주도형 K 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각종 재난재해라든가 정치적 이슈에서 좀 취약한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 일변도로 산업 기반을 재편해 왔는데 미래 산업에 있어서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하자는 게 강원도의 지금 핵심적인 그렇습니다. 축이거든요. 네. 강원도의 생태계 변화, 부단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이 강원도형 이제 뉴딜 사업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우리 산업 시대 이제 그때 다목적 댐으로 이제 건설이 돼서 수도권의 이제 식수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이제 하던 이제 소양댐의 역할을 한번 다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조명해서 나온 것이 결국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인데 이거는 양쪽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양쪽의 융합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데이터 산업의 씨앗이 여기에 이제 뿌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신산업을 일구어 가다 보면 반드시 이제 현행 제도가 이제 발목을 잡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의 경우에도 이제 수열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신재생 에너지냐 아니냐 이걸 갖고 인정을 받아야 이제 진행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 환경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일이 이제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강원도의 이제 규제 자유 특구 그 지정 과정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강원도의 규제 자유 특구 지정 과정이 바로 강원도 산업 기반이 어떻게 재편돼 가고 있는가를 그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데 2019년에 보면은 원주가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삼척, 동해, 평창, 강릉이 액화 수소산업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됩니다. 예. 즉 디지털 뉴딜의 한 축, 그리고 그린 뉴딜의 한 축인 그린에는 이쪽 양쪽을 우리가 강원도에서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다 이제 우리 그 코로나19 시대를 이제 헤쳐나가고 있는데 이제 진단 키트부터 치료제, 백신에 이르기까지 그간 키워온 이 바이오 헬스 산업들이 효자 노릇을 또 촉촉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 백예섭 시장님이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게 1995년이고 춘천 바이오 산업진흥원이 설립된 게 2003년입니다. 20년 가까이, 20년 이상 꾸준히 키워서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강원도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원동 교수님, 네. 강원도만의 어떤 경쟁력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방향성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앞서 이제 이기영 교수님이 그 첨단 산업하고 관련된 부분들, 또 바이오 산업, 의료기기 산업 뭐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좀 부연을 좀 하자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차별화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또 차별화라고 한다면, 제 아까 말한 그 나왔던 게 관광 산업 같은 거, 까딱 잘못하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소홀히 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새로운 것에 이제 눈길이 과도하게 또 가다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공공기관 이전 말씀을 드린 거는 안에 있는 자원이 워낙 적으니까 없는 거 가지고 지지고 볶아야 좀 조악하게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계가 있으니 예. 제대로 된 자원을 곳곳에서 집중되어 있는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전국으로 헛어서 좀 효율화하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마침 강원도에는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될 고유한 자원들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 자원, 자연 환경 자원들이란 말이죠. 숲이 있죠. 산이 있죠. 강이 있죠, 바다가 있죠, 뭐 다른 곳도 있습니다만, 예. 특히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달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 요식업, 서비스 산업도 사실은 강원도 다른 쪽보다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상당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자영업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의 그 어떤 생산성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고 또 뭐 향토 음식들을 홍보하고 또 그걸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쓴다면 그래서 강원도가 정말 사계절 내내 국내에는 물론이고 정말 해외에서도 최적의 선호 관광지로 지역으로 자리 잡고 그런 곳들이 도내 지천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관광산업과 그와 파생된 산업들 가지고도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신산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신산업에도 우리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되 이런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그러나 여전히 채워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을 예. 소홀히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소지가 네.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자, 또 더 관심을 갖자,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원형 뉴딜인 것 같아요. 기업은 이제 새로운 것도 좋지만 예. 가진 관광이라든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키자는 말씀이셨고요. 부단장님 보시기에는 강원도가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지역 주도성입니다. 이 지역 주도성을 확립하는 게 가장 이제 큰 핵심 과제인데, 아까 우리 김원동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에도 보면 그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무엇인지, 즉 예. 강원도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우리 외부인 또는 이제 전문가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결국 해나갈 사람들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역이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도할 역량이 되는가가 그다음 문제이고, 지역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또 관이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도적으로 그 길이 맞는가, 규제에 혹시 저촉되는 바는 없는가, 필요할 규제가 있다면 풀어줘가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마중물이 될 만한 사업비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인가, 이것이 관과 민이 함께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 그건 한편으로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또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주민들이 그걸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그들이 또 스스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사회 혁신적 접근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낸 해결 방안을 또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이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신뢰와 협력이 함께 쌓여가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오래 갈 수 있게 됩니다. 예. 핵심은 지역 주도성을 확립해가는 것입니다.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게 될 것 같거든요. 일자리 얘기 좀 해볼게요.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 보면은 기존의 1.0에서 보면 2025년까지 190만 개였는데 방금 부단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60만 개가 늘어났어요. 2.0에서 250만 개가 되는 건데 이게 단기 일자리 아니냐,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정책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 것 같거든요. 부단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이제 휴먼 뉴딜. 예. 그게 사회 안전망 강화가 휴먼 뉴딜로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왜 주어지는가 하면은 단순히 이제 그냥 우리가 일자리만 늘리는 게 아니라 아까 김원동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 신산업, 첨단 산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거기서 소외되는 계층이 반드시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매우 좀 미흡하다 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특히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돌봄, 문화활동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강화하고 계층 간 격차도 완화시켜가면서 급격한 이러한 경제 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화될 수 있는 취약계층들을 보호해가는 일. 그런 일들을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문제들 누가 위에서 이제 단순히 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거기 지원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문제는 찾아보니까 근본적인 것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 이런 소위 사회혁신적 접근 방법.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강원도의 사회혁신 상태가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그런 사회혁신적 접근, 거기다 플러스 그럼 그 사업은 그게 좀 마을 기업이 되든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든 그런 혹시 조직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이제 조직을 해서 추진을 하신다면 비교적 그래도 오래가는 괜찮은 일자리로서 오래갈 수 있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건 저희가 벌써 10여 년 가까이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키워왔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굉장히 영어로 하면 이제 리질리언트하더라, 상당히 그 위기에도 잘 견뎌 나가더라 하는 걸 관찰하면서 이제 내릴 수 있던 결론이었습니다. 네. 강원형 뉴딜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지역 발전을 현장에서 이끌어갈 지역 윤제 육성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김원동 교수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분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 강원도처럼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면 인적 자원으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극복해 나가야 되는 예. 그런 의미에서 인재 육성이 갖는 중요성,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 강원도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방대학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대학 육성이요. 예, 왜냐하면 지역에 있어서 또 혹은 대학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역대학이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더 객관적이고 경험적이고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할 수도 있고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말이죠. 또 동시에 지자체하고 결합해서
정책적 공조도 해나갈 수가 있고 기업과 관련해서 산업 인력을 공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원론은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간의 실질적인 어떤 협의체,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실효성을 갖게 하는 것. 사실 우리가 뭐 언론지상에 어느 기관하고 대학하고 혹은 뭐 다른 기관끼리 예. MOU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첫발은 될 수 있겠지만 뭐 그러고 나서 조용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곤란하다.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이것이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수시로 교류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대 구조를 지역사회에서 견고해 나가면 예. 올바른 인재들, 좋은 인재들 우리도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고 거기에 좀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정리 말씀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사실 위기 상황인 건 맞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인데 위기는 역시 또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시대 강원도가 주목받는 부분도 틀림없이 또 있고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끝으로 정리 말씀으로 좀 짤막하게 듣겠습니다. 부단장님. 그 지역 균형 뉴딜이라는 것이 한국판 뉴딜을 이제 지역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K 방역이 비교적 성공적인 모델로 부각되었듯이 지역의 현안을 공론화하고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을 접목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이제 절실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원동 교수님.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지금 소개했던 이런 논의했던 얘기들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동시에 꼭 염두에 뒀으면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정책 목표나 전략이 실험실이나 어떻게 보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 아니죠. 내년 대선, 지방선거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또 새롭게 정권이 재창출되더라도 그렇고 새로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그렇고 새로 집권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또 새로운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을 뒤집으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뭐를 만들더라도 내년 이후의 상황을 장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각 18개 시군은 물론이고 강원도 포함해서 그간에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더 시급하다. 일자리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오늘 말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사회 시스템 변혁의 계기를 만들고 강원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자는 말씀으로 요약하면서 특집으로 보내드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